수급이 답이다.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매도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600억 원 정도의 매도, 그리고 기관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 매도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느 쪽에 키맨이 선정됐을지 투자클럽 최강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중요한 키맨은 어느 쪽으로 고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냥 기관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좀 봐주셨는데 오늘은 기관으로 또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투신권의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요. 보험, 투신, 은행 이렇게 골고루 좀 7대 기관들이 좀 매도를 좀 했던 거.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매수 62억 정도의 매수라면 관망 정도라고 좀 봐야 되겠죠. 특히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좀 있었는데요.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만으로 매도를 국한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기간 전체의 어떤 수급을 좀 보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역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매도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어느 쪽을 주로 매매했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경기 및 실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시장 수급,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경기와 실적에 따른 우려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호재가 없다라는 것도 공통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키맨은요, 기관은요, 운수장비 쪽에 1,023억 원의 매도, 화학업종에 대해서 665억 원의 매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경기 악화에 따른 실적 우려감, 이것이 공통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수출주에 대해서 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오늘도 환율이 1,103원 10전을 기록을 했었죠. 장중 1,100원도 터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막판에 외환 당국에 좀 개입이 좀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1,100원을 사수하려는 그런 외환 당국의 개입도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환율이 약보권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원화의 강세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나면서 수출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해서 대규모의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차 같은 종목에 79,000주의 매도가 나왔고요. 지금 기아차는 계속 매도하고 있죠. 어제 32만 주 매도했습니다만 오늘도 27만 7천 주의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장중 3%가 넘는 하락이 좀 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도 나왔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3.5%가 하락했죠. 2만 1,000주의 외국인의 좀 대량 매도,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비교적 많이 팔았습니다. 둘 다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4%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는 등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자동차 부품주, 화신 같은 종목도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많이 매도하는 흐름, 동양기전 같은 종목도 기관이 특히 투매에 가까운 그런 매도가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30%가량 단기 폭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운수장비 쪽은 이제 조선주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도 6만 7천 주, 현대미포도 2만 8천 주, 삼성중공업은 무려 41만 주,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100만 주, 어떤 매도가 좀 나타나면서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매도 흐름이었었고요. 화학주 쪽에 대해서도 편안하지는 못했는데요. LG화학이 11만 주의 대량의 매도가 나타났고, 호남석유 5만 주, 금호석유 7만 주, 등등등 매도가 좀 나타나면서 화학과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 매도가 나타나는 기관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수급 특징주는 현대중공업을 좀 꼽아봤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주가 거의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좀 급감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어제 건설주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조선주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올해 현대중공업이 목표를 하고 있는 수주의 34% 정도밖에 지금 수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아주 급감을 하고 있죠.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의 선박 회사입니다. 그죠? 종합 플랜트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계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건설의 성격도 있고, 기계업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성격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종합적인 어떤 그 경기의 동향들을 나타내는 그런 바로미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즉, 두산 인프라코어와 같은 이런 성격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지금 실적이 지금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수주가 급감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세계 경기 우려와 그다음에 유로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것이 계속 몇 년째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주했었던 일감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40년 만에 구조조정을 지금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 50세 이상의 과장급 어떤 그 과장급 인력을 좀 대상으로 해서 약 20%의 감원을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구조조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당히 전 세계 1위의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이러할진데 나머지 조선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우려감이 하나 둘씩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 자회사죠. 현대중공업의 현대미포조선의 하락도 비교적 좀 컸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종목별로 상당히 좋지가 좀 못합니다. 특히 기관들은 거의 무자비한 그런 매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계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닥을 궁극적으로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좀 신중할 좀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급이 답이다. 최강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마토 스탕론 주식